예, 시장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이평선에 대해서요, 심화과정 바로 앞 단계 여러분들 기초과정 또 배우셨고요. 이번 주에는 심화과정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평선에 대해서는 캔들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복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평선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에도 복습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평선의 성향 부분 같이 놓고 보면서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의 기본 성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매매 타이밍이 되겠죠. 이평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혹은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은 이격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형성이 되느냐.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의 기울기를 말 그대로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격도 부분은 사실상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이격도까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략까지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좀 해두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추세의 반전 부분도 사실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 부분에서는 성향 부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추세 반전 부분이 상당히 주요한 비법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세 국면 또 약세 국면,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의 주가의 흐름, 이평선의 또 움직임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반전과 상승 반전 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쭉 이평선이 상향되다가 어떻게 돼요? 꺾어져 내려오는 하락 반전이 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 하락 구간에서 상승 반전이 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포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평선이다.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매 타이밍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하거나 하향할 때 돌파하는 그런 시점을 매매 구간으로 선정한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교과서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이평선이 상향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지라인으로 형성해서 움직이는 주가, 뭐 추세 부분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가를 이탈했을 때에는 무조건 매도이냐?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기본적인 방법,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인 성향 부분만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부분 다시 또 놓고 보여드리는데 하락 구간에서 상승 반전되는 이런 구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매수 타이밍 이렇게 써놨어요. 매도 타이밍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상의 단기 이평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 사인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쉽게 쫓아가실 수 있겠죠. 평상시에 보고 있던 종목이다라는 가정하에 5일선을 올라서게 되는 그것도 좀 양봉이 크게 발생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격도가 이평선이 윗방향으로 쑥 올라서겠죠. 이러한 구간에 매수를 잡았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한국전력이 뭐 실적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저런 양봉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을 포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되었던 이평선을 올라서는 구간을 일단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가정.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 국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뭐 이런 국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과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의 대응 전략은 사실상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울기 부분은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기,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이 부분을 역시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요. 60일선과 120일선 장기 이평 대비해서 20일선과 5일선의 가파르기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파르다. 이 부분은 가장 단순한
그러한 기준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들으실 때는 뭐 이처럼 단순하고 쉬운 게 어딨냐, 이게 어떻게 교육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화과정, 지난주에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너무 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의 전략 부분은 상당히 고급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부분이 단기, 중기, 장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기울어지는지 이 부분도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격도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격도 부분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캔들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별 3개짜리 있죠? 별 3개짜리 뭐 캔들 하나 혹은 캔들 2개 혹은 캔들 3개짜리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핵심 포인트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에서도 이격도 부분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이격도만 아셔도 상당히 쉽게 시장에서 종목을 포착하시고 또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물론 약간의 후행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상당히 좋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이격도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격도 부분 설명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주가와 이평선의 거리가 벌어지면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격도 자체는 이게 이평선이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어요. 단기급등이 나와서. 그럼 이게 뭐라고요? 거리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하는 경향을 우리가 형상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포착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전 차트 역시 하나 놓고 보면요. 대우건설의 기준이 되는데 이 빨간 색깔 선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 이평선에 전부 가격이 있겠죠. 5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동 평균선에 평균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 대비해서 현재 주가 나누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가 부분이 자, 이격도 밑으로 100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이런 기준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소 과도하게 만약에 내려오는 구간이 발생되게 되면은 매수 사인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의 뭐 매수라든가 매수 사인이 나왔을 때 매수라든가 혹은 과열권에 놓여져 있을 때의 차익 실현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격도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격도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구나. 이 성질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구나.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 이격도에 대한 심화 교육 들어가면은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주추세 반전 이 부분은 별 2개 뒤에 가면 이것도 뭐 3개 정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추세 반전을 활용을 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혹은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려지는 이러한 흐름에서 차익 실현 구간, 매수 구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주추세 부분이라는 건 뭐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 추세일 것이냐, 하락 추세일 것이냐. 한 번 추세가 결정되면은 한동안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장기 이평, 120일 이평이 위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동안 이것이 주가 흐름이 강세로 연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경우라면은 계속해서 장기간 122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은 이렇게 해서 강세 혹은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의 주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이격도가 주가가 이격도 위로 올라서면은 주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뀔 수 있다의 기준이고 확실히 바뀌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섰는데 결과적으로 밀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추세 배울 때에는 추세선이 있고 그 추세선 위나 아래로 3에서 5%, 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를 벗겨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세가 새롭게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평선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의 경우에는 기울기를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기울기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된다? 5일이면 5일의 평균, 20일이면 20일의 평균, 60일이면 60일의 평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일의 평균이 되잖아요. 120일의 평균이 되다 보니까 이 앞전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준해서 이 이평선이 돌려질 것이냐, 주추세가 바뀔 것이냐, 바뀌기 위해서는
이 앞전의 흐름까지 120일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더 가파른 상승 내지는 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꽉 깨서 내려왔죠. 그렇다면 교과서적인 내용은 조금은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 실전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매매 포착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심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세 국면이에요. 이쪽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갈게요. 강세 국면. 말 그대로 시장이 강세를 띠고 혹은 이평선이 강세를 띠고 주가 부분이 이 위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한동안 추세 분석이잖아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롯데쇼핑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60일 이평선, 특히 이제 뭐 단기 이평선보다는 중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탔을 때 그 추세 부분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추세 부분이 이어져 간다라는 부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약세 국면에서는 역시 반대의 흐름이 되겠죠. 한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박꾼의 오류라고 그랬잖아요. 도박꾼의 오류. 네? 도박꾼의 오류라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50번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게 50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던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전이 나올 확률은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다. 이번에는 뒷면 나오겠지. 이번엔 뒷면 나오겠지. 언젠간 나오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추세 부분, 이평선을 놓고 배울 때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교육 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약세로 흘러내려간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강세로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가 한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20일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초록색은? 그러면 최소 20일 범위까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최소. 예? 그리고 그 최소 범위를 뛰어넘으려면은 올려져야 되는데 그냥 올려주면 어떻게 돼? 안 된다고요. 올려져서 이 위에서 흐름을 줘야만 그래야만 이평선이 기울기가 바뀌고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한동안 이 추세, 약세 국면에서는 약세, 또 강세 국면에서는 강세가 지속된다. 이 부분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별 2개 혹은 뒤에 가서 심화 과정에서는 별 3개가 됩니다. 하락 반전,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이평선 아래로 하향될 때 추세 하락 반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뭐 그냥 내려갔다고 해서 하락 반전이 되는 건 아니죠. 이평선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평선이 5거래일이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죠? 20거래일, 60거래일 다 평균 주가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에 꺾여 내려가거나 움직이진 않아요. 그 정도로 강도 있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평선들도 그 기울기가 평상시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 반전 성향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먼저 급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의 일봉 차트인데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니까 역배열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아시잖아요. 주가가 빠지니까 역배열이다. 다만 이걸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일단은 먼저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좀 당겨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멀리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주가가 먼저 빠졌어요. 먼저 여기 빠지고 이평선이 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후행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20일 전이 60일 선을 하향하기 전에 벌써 주가가 깨져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60일 전이 120일 선을 하향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이평선의 하락 반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이 이평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급격한 기울기가 나타나든가, 그러니까 주가 급락이 나오든가, 주가 급등이 나오든가.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 어떤 거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월 단위예요. 그죠? 일봉 차트고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실 수 있어야 돼. 8달이면은 6달이 120일선 아닙니까? 6달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기준해서 놓고 보죠. 여기까지 기준해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뒤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대략적인 평균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되는 주가의 120일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60일선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이죠? 여기 기준이라고 잡았으니까요. 하나, 둘, 셋. 3개월의 기준에 여기서부터의 평균이면 대략 60일선은 이 정도 되겠네요. 왜? 위에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20일선.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한 달에서는 주가 밀려 내려오고 횡보니까 밀려 내려온 이후에 횡보. 5일선 마찬가지. 5거래일. 무슨 얘기냐면 향후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평선들이 깨고 내려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흘러내려올 때 완만하게 만약에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언제쯤에 이 주추세선이 중장기 추세선이 바뀔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일정 부분 예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안 어렵습니다. 이평선이 뭐 수백 개 있습니까? 물론 만들면 수백 개 있죠. 뭐 5일선, 3일선, 5일선, 10일선, 뭐 8일선도 쓰시는 분도 있고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다만 내 기준 라인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반전 부분 짤막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상향될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평선이 멈춰 있고 주가가 미리 급등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평선을 지금은 많이 안 드렸는데 이 부분 몇 개 가지고 나서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상승 반전 구간에 있어서 예제를 별로 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제 보여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오늘 2가지 보여드리고 2가지 이평선 보여드리고 뒷부분에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일단 주가가 먼저 급등이 나오죠. 그죠? 급등 나온 이후에 21선을 먼저 올라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올라탔을 때 평상시 대비해서 캔들이 크다는 건 뭡니까?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상승률이 높았을 때 그렇다면 20거래일 기준 어디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의 평균 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 놓여져 있을 때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러한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뒷부분에 심화 과정이 있다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1선 놓여져 있는 20일, 60일, 121선 놓여져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부분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갔을 때 평균치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셔서 기울기가 언제쯤 바뀐다라는 거를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업은행의 일봉 차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집 구간 있고 그 앞전에 이렇게 해서 5일선은 벌써 다 탈환이 됐을 거고요. 21선 탈환됐죠. 60일선 탈환됐죠. 121선 탈환됐죠. 근데 이평선들은 늦게 움직여요. 60일 이평선도 늦게 움직여서 여기서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정배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매매 전략 당연히 잡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조금 더 앞쪽에서의 전략을 가지고 가시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 계속 강조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그럼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어렵다고 하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 교재를 미리 좀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교육 교재를 가지고 방송에 같이 임하셔서 보십시오. 이거 불TV 전문가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다 만든 자료입니다. 굉장히 고급 자료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지금 좀 어려우신 부분들 쉽게 더 설명드릴 테니까 꼭 시청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